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5년 대한민국 전기차 시장의 현재 그리고 또 미래를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여러 보고서 또 최신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2025년은 한국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판매량이 늘고 줄어들고 이걸 넘어서서요. 시장의 체질 자체가 변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거든요. 아, 체질 변화요? 네. 오늘 그 변화의 맥락을 제대로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숫자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48% 이상 급증했는데 네, 엄청나죠. 이게 단순한 회복세를 넘어서 어떤 좀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건지 또 정부의 보조금 정책 변화라든가 충전 인프라 예산 증액 같은 이런 굵직한 이슈들이 실제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좀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이미 운행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구매를 고려 중인 분들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바로 충전 문제입니다. 아, 그렇죠. 충전. 충전기가 40일만 대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왜 아직도 충전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급속 충전기는 또 얼마나 있고 진짜 문제는 뭔지 사용자 관청에서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개선 방향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시장을 움직이는 플레이어들, 이 기업들의 전략도 빼놓을 수 없죠. 현대차 그룹의 EPIT 확장이라든지 테슬라의 어떤 방어 전략. 그렇죠. 또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계 기업들의 움직임까지 이런 경쟁 구도가 우리 시장에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분석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기회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은 없는지 이걸 진단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번 분석의 목표는요. 막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2025년 한국 전기차 시장의 진짜 모습, 그리고 핵심 동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여러분이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딱 선별해 드리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2025년 시장 회복세를 넘어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 점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판매량입니다. 극적인 반등이죠. 네. 2024년에 잠시 숨고르기를 했던 시장이 2025년 들어서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8.4%나 증가했습니다. 48.4%? 와, 이 숫자가 정말 인상적인데요. 이게 단순히 작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이 정도면 소비 심리가 전기차 쪽으로 확실히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성장이 과거처럼 보조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견인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요인이 다양해졌다. 네. 국내 등록된 전기차 수도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벌써 12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하니까 이 양적인 팽창 속도 자체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 성장의 중심에는 역시 현대차와 기아, 이 국산 브랜드들이 있겠죠. 내수 시장을 아주 강력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네, 아이오닉 5, EV6 같은 차들. 맞습니다. 이런 차들이 꾸준히 팔리면서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순수 전기차 BEV 시장에서 국산차 점유율이 61%에 달했습니다. 판매 대수로는 8만 6천 대가 넘는 상당한 물량이죠. 이게 단순히 잘 팔리는 모델 몇 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라인업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진 것도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선택지가 별로 없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레이 EV 같은 경차부터 EV9 같은 대형 SUV까지 정말 폭넓은 선택지가 마련됐죠. 정확합니다. 특히 그 가격 접근성을 높인 모델들이 나오면서 시장 저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요. 초기 시장을 이끌었던 게 보조금 받으면 살만한 차 이런 인식이었다면 네, 그렇죠. 가격 메리트. 네, 이제는 소비자들이 충전 편의성, 차량의 성능, 유지비 절감 효과 같은 약간 그런 실질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실질적인 가치? 네, 물론 보조금은 여전히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그 의존도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차면 잘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같은 기간 수입 전기차 판매량도 5만 5천 대를 넘어서면서 만만치 않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한 경쟁 심화일까요? 아니면 뭐랄까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브랜드들의 공세도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강력한 충전 네트워크, 슈퍼차저죠. 네, 슈퍼차저.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기반으로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계 브랜드들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국내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 중국 브랜드들. 네, 보조금 정책과 연동해서 저가 시장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이죠. 중국 브랜드의 진입은 시장의 또 다른 변수가 되겠네요. 물론 아직 국내 인증 문제라던가 소비자 인식 같은 넘어야 할 산이 좀 있겠지만요. 그렇죠. 아직은 좀 지켜봐야죠. 네, 시장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차는 점점 늘어나는데 그럼 이 차들을 움직이게 하는 혈관과 같은 존재죠. 충전 인프라. 이건 과연 잘 따라와주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전기차 확산의 가장 큰 숙제이자 또 기회, 바로 충전 인프라죠. 정부가 이 부분에 정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25년 충전시설 설치 예산만 봐도요. 전년 대비 43%나 늘어난 약 6,187억 원 규모입니다. 상당한 투자죠. 목표치도 상당히 공격적이던데요. 2025년 한 해에만 급속 충전기를 수천 개 더 늘린다. 그리고 2025년까지는 누적 50만 기 설치, 그중 급속 충전소는 1만 개소까지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죠. 현재까지 설치된 게 한 41만 7천 기 정도 되고 이 중에 급속이 약 3만 5천 기 수준이니까 앞으로 더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주거지 충전 환경 개선입니다. 아, 집밥 중요하죠.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움직임도 아주 활발하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이핏 같은 초고속 충전 브랜드는 계속 확장 중이고 또 GS칼텍스나 SK 같은 에너지 기업, 롯데 같은 유통 대기업,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플랫폼 기업까지 다 충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는 이 CPO, 즉 충전사업자, 차지포인트 오퍼레이터, 비즈니스 자체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정부와 민간이 열심히 충전기를 늘리고 있는데 왜 사용자들은 여전히 충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러게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 사용자 불만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역시 급할 때 충전할 곳이 없다. 혹은 가본이 고장나 있더라 이런 거죠. 네, 맞아요. 고장 문제.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나 도심에서 급속 충전이 필요할 때 충전기 앞에 막 길게 줄 서 있는 모습 보면 좀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충전소 위치 찾기 어렵다거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문제도 계속 지적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충전 속도 자체에 대한 불만도 있고요. 사업자마다 다른 요금 체계, 그리고 결제 방식의 복잡함, 이것도 큰 불편 요소입니다. 아, 그 결제. 마치 통신사마다 요금제가 달라서 비글하기 어려운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충전기 고장 문제는 정말 심각한데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인프라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개선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충전 사업자 카드를 하나로 쓸 수 있게 하는 로밍 서비스는 꽤 많이 확대된 것 같고 네, 로밍은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티맵 같은 지도 앱이나 전기차 관련 앱에서 실시간 충전소 정보 확인이나 간편 결제를 지원하는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적 확대를 넘어서 이제는 질적 개선,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충전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장 시 빠르게 대응하는 유지 보수 시스템 강화, 이게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죠. 네, 결국 얼마나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느냐, 이게 전기차 대중화의 성패를 가릴 겁니다. 충전 이야기 다 나왔으니 자연스럽게 정책과 사용자 경험의 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됐지만 정부 정책, 특히 보조금 변화가 시장과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죠. 그렇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보조금 개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그냥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성능 기준을 더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아, 성능 기준. 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최소 280km는 넘어야 하고 150kW 이상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차량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건 명백히
더 오래 가고 더 빨리 충전되는 그런 고성능 전기차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거네요? 맞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런 기준을 맞추기 위한 기술 개발 압박이 더 커지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조금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지급률이 벌써 7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와, 벌써요? 네. 이러다 연말이 되기도 전에 예산이 다 소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예산 확보를 고민해야 할 정도라고 하니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보조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한국자동차산업회 카마에서는 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금 외에 국내 생산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런 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네, 그런 목소리도 있죠. 보조금 정책의 방향과 안정성이 시장 예측 가능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이런 정책 변화와 함께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 패턴에도 흥미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그 초기 전기차 사용자들을 괴롭혔던 주행거리 불안감, 레인지 앵사이어티라고 하죠. 아, 네, 레인지 앵사이어티. 이게 상당히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확실히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고 충전소도 눈에 띄게 늘면서 가다가 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공포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히려 요즘은 다른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중고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더군요. 네, 그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신차 보조금이 점차 줄어들면서 출시된 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된 초기 모델들이 중고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 초기 모델들? 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전기차를 경험해 보려는 수요와 맞물려서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새로운 활용법도 계속 등장하고 있죠. V2L, Vehicle to Load라고 하죠. 네, V2L. 차의 배터리 전력을 외부 기기에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이걸 이용해서 캠핑이나 차박 즐기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이동수단을 넘어서 움직이는 에너지원이자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무선으로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OTA 기능이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같은 기술 경험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죠.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나 논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그 완전 자율주행 기능 FSD의 명칭과 설명을 변경하면서 소비자 혼란, 또 신뢰도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고요. 아, 그 논란이 있었죠. 또 겨울철 폭설 왔을 때 일부 모델의 헤드라이트 디자인 때문에 눈이 쌓여서 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사용자 불만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문제점들은 기술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첨단 기술의 이점만큼이나 안전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2025년 한국 전기차 시장의 기회와 위험 요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회들이 보이나요? 가장 확실한 기회는 역시 충전 인프라 관련 산업의 성장입니다. 단순히 충전기를 만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충전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예약, 결제, 멤버십 등을 아우르는 플랫폼 비즈니스까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고성능 장거리 모델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이 세그먼트의 시장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제조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파생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도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월 구독형 충전 서비스라든지 아, 구독 서비스? 네, 수명을 다한 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2차 전지 생태계 구축, 그리고 전기차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해서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수익도 얻는 V2G, Vehicle to Grid 같은 에너지 연계 서비스 등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V2G. 네, V2G는 이미 정부 주도로 실증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죠. 반대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역시 정책의 변동성입니다. 보조금 규모나 지급 기준,
충전 요금 정책 같은 것들이 예고 없이 바뀌거나 예측하기 어렵다면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네, 예측 가능성. 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충전 품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충전기 호환성 부족, 잦은 고장, 긴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은 사용자 경험을 악화시켜서 전기차 전환을 망설이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급망 이슈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니켈 이런 것들의 가격 변동성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 문제, 이게 전기차 생산 비용과 직결되거든요. 네, 원자재 가격. 더 나아가서 K-스텝 같은 기관의 보고서를 보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노동 환경이나 노사관계 경직성,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생산 경쟁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객관적인 분석 자료에 기반한 지적이고 특정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런 기회와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업이나 정책 담당자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좀 실무적인 관점에서 어떤 점에 집중해야 할까요? 우선 충전 인프라 투자는 이제 몇 대를 설치했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또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질적인 개선이군요. 네, 즉 속도, 가용성, 유지관리,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고장 신고 시 즉각 대응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예방 정비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정부 정책 변화, 특히 성능 중심의 보조금 개편에 맞춰서 제품 포트폴리오나 가격 전략을 발빠르게 조정하는 능력도 중요하겠군요. 네, 그리고 효율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 즉 PPP 모델이 중요합니다. PPP요? 네, 고속도로 휴게소나 주요 거점에는 초고속 충전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구축하고 주거지나 도심 생활권에는 완속 충전기를 촘촘하게 보급하는 그런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충전기 운영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어느 지역, 어느 시간대에 충전 수요가 몰리는지, 어떤 유형의 충전기가 자주 고장나는지 이런 걸 분석하면 훨씬 효율적인 운영과 투자가 가능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터리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용 후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 ESS로 재활용하거나 핵심 광물을 추출해서 다시 배터리 생산에 활용하는 등 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전기차 시장을 요약하자면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숙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시장은 분명 성장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충전 편의성이라든지 정책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네, 결국 얼마나 많이 파느냐를 넘어서 얼마나 편리하고 또 믿을 수 있게 탈 수 있느냐, 이것이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용자 경험 중심의 충전 인프라 질적 개선을 이루며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함께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살펴봤듯이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움직이는 에너지 저장 장치 V2G이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전기차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감에 따라 앞으로 우리의 도시 설계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변화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